대출금이 한 3억 5천 정도, 금리가 4.03% 해갖고 한 달 이자가 한 120, 30 그 사이 이렇게. 이 타코야키는 금방 식어서 빨리 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안84입니다. 오랜만에 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컨텐츠 관찰84를 찍으러 왔어요. 이곳이 지금 성북구 장위동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만날 분은요, 제 가장 오래된 버시자, 저의 뽕알 친구, 저와 함께 일했었던 우리 김상겸 씨의 하루를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데, 제가 회사를 차릴 때 몇 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이 친구께서는 회사를 하시고 자기 혼자서 좀 웹툰을 준비해 보겠다는 말을 했는데, 얼마 뒤 찾아와 보니 라이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퇴사하게 된 이유를 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퇴사를 하게 된 거는, 일단은 제가 주식회사 기안84에서 준비하던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나가긴 했는데 좀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 혼자 따로 나와서 개인 작품을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됐죠. 이 오토바이 배달리는 제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가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작업을 하고 싶을 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고 해서 이제 배달리를 조금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충 이제 오전 10시 반 정도쯤에 나와서 뭐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오토바이도 좀 닦고 오늘 하루 사고가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저만 세수하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도 좀 아침에 세수한다는 느낌으로. 아주 콜 하나 잡혔는데? 예, 드디어 첫 번째 콜이 잡혔습니다. 배달대행이라는 일이 건당 평균 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라고 하네요. 근데 오늘같이 이제 비가 오면은 할증이 붙어서 기본 요금에 한 1,000원에서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붙고, 눈이 오거나 좀 더 위험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는 또 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겨울 눈 막 펑펑 오고 이런 날은 하루에 뭐 한 30만 원까지도 이제 매출이 났었고, 요즘 같이 이제 봄이 되고 뭐 벚꽃 구경 나가고 이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똑같이 일을 해도 12에서 13만 원 정도? 거의 뭐 반토막 이상으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제 친구가 이제 배달 일을 하는 걸 찍기 위해서 저도 이제 오토바이를 끌고 왔습니다. 운전을 제가 하고 제 뒤에 이제 우리 인생84 PD 이채민 PD님이 달라붙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야 뭐 그렇다 해도 우리 채민 PD도 거의 극한 직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도로 위에서 이 배달하시는 라이더님들을 보면 저희는 뭐 애교겠죠. 이 타코야키는 금방 식어서 빨리 가야 돼.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이 바닥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돌길을 좀 만들어줘야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이 비 오는 날은 잘못했다 깔기 쉬워요. 친구 집에 놀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얼굴 대신에 음식 비닐봉지를 비춰주네요. 아마 이 배달 음식보다 더 반가운 얼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저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 무섭네요. 이게 뭐 처음에만 조금 겁나지 나중엔 좀 익스트림 스포츠 즐긴다는 느낌으로 눈 올 때 무조건 나가요. 좀 아침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가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근데 뭐 스키장 놀러 왔다는 느낌으로.
한 건 이렇게 해서 4,740원을 지금 벌었습니다. 이렇게 배달을 해서 하루에 평균 뭐 30에서 40개 정도 일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순수익이 아니고 보험료, 식사비, 기름값 이런 거 하면은 한 3, 4만 원이 또 빠져서 실제로 순수익은 좀 더 줄어들게 된다 하네요. 친구가 이번에 들어갈 신혼집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셨죠? 예. 이사가 언제라고요?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대출이 얼마 정도? 지금 대출금이 한 3억 한 5천 정도 되고요. 금리가 4.03% 해갖고 한 달 이자가 한 120, 39 사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 계획이 있어요? 한 몇 년 안에 좀 다 갚고 싶다. 지금 은행 대출 그 40년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앞으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되도록이면 한 20년 안에는 빨리 저희 결단을 내자, 그럴 생각입니다. 아마 저기 사시는 분들도 다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빚값 번쩍한 아파트 속에서 대부분이 대출 이자를 내면서 살고 있다. 저 새 아파트가 올라가면 거기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테고, 그럼 또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그 새로운 대출을 갚기 위해서 또 살 테고, 어쩌면 우리네 인생은 대출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두 번째 콜은 피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피자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흔들리면은 칸 안에서 떡처럼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배달을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좀 조심하지 않으면은 반품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반품 요청이 들어오면 라이더가 변상해야 돼요. 피자가 박스 안에서 춤을 추다가 다쳐요. 아픈 피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라이더님들이 하얀 거탑에 장준혁 과장님 빙의를 해가지고 피자를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당연한 거겠죠? 예, 피자가 무사히 다치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요청이 또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친구 뒤를 따라가면서 느낀 게 마치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둥지고 둥지 속에 사는 애기새들이 밥을 달라고 짹짹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먹이를 물어다주는 어미새 라이더님들, 참 시켜 먹을 때는 몰랐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계신 이 라이더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옆이구나. 안녕하세요. 7분 544m. 가깝네. 친구한테 조금만 천천히 가달라고 했었는데 음식이 식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저도 이렇게 놓쳐버렸습니다. 안전하게 판다고 하면서도 이게 또 천천히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번다고 하네요. 또 너무 늦게 가면 이제 점수도 까이고 뭐 그런 고객과 라이더 모두가 이렇게 만족하는 세상이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빠르죠?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우리 피자 배달이 한 5km 좀 넘었잖아요. 네, 피자, 그게 좀 피자권이. 길었죠. 예. 거기 한 수익이 보여줄 수도 있나요? 6,820원이었네요. 거리가 근데 길었는데 또 첫 번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비 오거나 기상 안 좋을 때는 네. 짧은 거 많이 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또 너무 골라서 타다 보면은 수락률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수락률이 자꾸 떨어지면 저한테 콜을 안 줘요. 근데 이제 한 3시인데 배 안 고프세요? 제가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 예. 드디어 이제 점심 피크가 지나서 남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식사를 하러 가는 우리 상겸 씨입니다. 계란 들어있어서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날이 좋을 때는 뭐 공원 같은 데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겨울같이 추울 때는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좀 몸 녹이면서 있는다고 하네요.
이 김치도 하나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김치 이런 걸 안 사 먹거든요. 비싸갖고. 왜 이렇게 또 살짝 포장하는 거 같은데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이게 오늘은 저희가 같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하지만 평소에 일을 하면 대화를 뭐 거의 안 한다고. 그 하루에 제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세 마디. 하루에 3마디 끝입니다. 세 마디. 그럼 이게 좀 일을 하다 보면 성격이 조금 변한 부분도 있어요? 좀 많이 괴팍해진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와이프랑 같이 잠을 자다 보면 잠꼬대로 제가 이렇게 와이프를 자꾸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좀 이렇게 저도 이제 마음속에 얽힌 것들이 마음속에 좀 화가 좀 생겼나 보네. 화가 엄청 많아졌어요. 친구 말로는 3시, 4시, 5시 배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죠. 요때는 커피나 디저트 같은 식품들이 콜이 온다고 하네요. 수고하세요. 요번에 커피 주문을 받은 곳은 대학교입니다. 무려 경희대. 저도 처음 와봤는데 여기가 약간 고대 그리스 신전 같은 건물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올림푸스 가디언의 제우스가 살 것 같은 이 경희대의 이 멋진 건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대학교에 콜이 잡히면은 이 기사님들이 사실 잘 안 갈라 그런다 합니다. 이 대학 건물이 주소 찾기가 굉장히 좀 빡세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콜 받고 와도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생겨버려가지고 역시나 오늘도 쉽지가 않네요. 대학교 건물은 평범해서 안 된다. 201호 다음에 바로 202호가 나와서 안 된다. 뭔가 창의적인 이 디자인과 배치 이것 때문에 기사님들이 좀 찾기 힘든 그런 시스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해가 지고 저녁 피크 타임이 왔습니다. 인간들의 배가 가장 고파오는 시간, 인간들의 위가 가장 요동치는 시간, 가장 콜이 이제 활발하게 있을 시간이죠. 퇴근길에 차들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비까지 와가지고 거의 뭐 지금 3단 콤보, 전쟁통에 나가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일기예보에는 분명히 오전에만 비가 온다고 되는데 역시 우리나라 일기예보 항상 날 실망시키지 않아. 여러분 보이시죠?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진아, 멋지다 연진아. 정말 얼어 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달려서 간 곳이 돈가스 집이네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제 사실 어떤 음식을 픽업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보다도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목적지까지 달리는 생각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상영아, 무서워. 왜? 너무 무서워. 아니 어둡고 길 미끄럽고 뒤에 버스가 막 오는데 다르네. 그래도 나도 항상 안전을 위해서 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안전해도 운전이라는 게 내가 신호 다 지킨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지금 거는 일당 얼마 나왔어? 지금 거? 지금 거는 4,800원이요. 야, 이 밤에 원래는 친구가 일하는 거의 밤 12시까지 그거를 최대한 좀 따라가 보려고 그랬는데 더 찍다가는 진짜로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녁 8시, 9시 정도에 멈췄습니다. 너 내가 그래도 퇴직할 때 차도 드리고 나름 챙겨줬잖아요. 차라리 차를 끄는 뭐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난 이제
다치지 말아. 다치지 아, 말아. 알죠. 무슨 마음인지 잘 알죠. 운전 조심히 하시고. 예, 예. 제가 선물을 하나. 어, 네, 나 이거 사고 나지 말라고 오토바이에 달고 다니는 거였는데, 이걸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몸이 우리가 아프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내가 신호 다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제가 님에게 드린 이 부적이 아주 용한 효과를 냈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친구고, 뭐 물론 지금도 가장 아끼는 친구고, 새로 간 집에서는 좀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국에 맛있는 음식을 물어다 주시는 우리 어미새, 우리 라이더님들도 사고 없이 운전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예,